평온하게 흐르던 강물이 어느 순간 빨라지듯 우리의 건강도 70세를 지나면서 예상치 못한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요즘 들어 부쩍 몸이 예전 같지 않다 라는 생각이 자주 드시나요? 아니면 아직은 괜찮아 하며 큰 변화를 느끼지 못하고 계신가요? 최근 노인의학 연구진들이 매우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70세를 전후로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마치 다른 대륙으로 이주하는 것만큼이나 큰 환경의 변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중요한 시기에 두 가지 극단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60대까지의 생활 방식을 그대로 고집하거나 반대로 너무 일찍 모든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8가지 중요한 변화와 이에 대처하는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상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특히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 호르몬의 변화, 면역력 저하와 같은 핵심적인 변화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70세 이후 맞이하게 될 변화들을 미리 준비하고 더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실질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변화들, 이제는 두려워하지 마시고 현명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은 7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8가지 중요한 변화들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최신 노인의학 연구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경험하고 있는 변화들입니다. 첫 번째로 주목해야 할 것은 근육량의 급격한 감소입니다. 마치 봄눈 녹듯이 7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근육이 빠르게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정도 운동을 건너뛰어도 큰 문제가 없었지만 이 시기에는 하루의 운동 부족이 한 달의 근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육량 감소는 단순한 힘의 약화가 아닌 전신 건강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단백질 저장고이자 에너지, 대사의 중심입니다. 근육이 줄어들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며 염증 반응이 증가합니다. 이는 마치 도미노가 쓰러지듯 전신의 기능이 연쇄적으로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러한 근육량 감소는 적절한 운동으로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운동의 방식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거운 무게로 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벼운 무게로 꾸준히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를 들어 매일 15분씩 스쿼트나 이불 개기, 빨래 널기와 같은 일상적인 활동을 의식적으로 하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호르몬 균형의 급격한 변화입니다. 70세가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젊었을 때의 20%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갑상선 호르몬, 테스토스테론, 에스트로겐 등 거의 모든 호르몬이 급격히 감소합니다. 이는 마치 자동차의 엔진 오일이 부족해지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호르몬의 변화는 생각보다 광범위한 영향을 미칩니다. 수면의 질이 떨어지고 식욕이 변화하며 체온 조절 능력이 저하됩니다. 특히 밤낮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생체 리듬이 무너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변화도 적절한 관리로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습관, 충분한 단백질 섭취, 적절한 운동이 호르몬 균형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미세혈관의 급격한 노화 현상입니다. 70세를 전후로 우리 몸의 모세혈관은 그물망처럼 끊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뇌와 근육의 미세혈관이 빠르게 감소하면서 산소와 영양분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게 됩니다. 이는 마치 도시의 작은 골목길들이 하나둘씩 막히는 것과 같습니다. 큰 혈관은 여전히 잘 뚫려 있지만 실제 각 세포에 영양분을 전달하는 모세혈관이 막히면서 전반적인 순환이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루 30분의 걷기만으로도 새로운 모세혈관 생성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면역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면역 세포의 생산이 급격히 감소하고 기존 면역 세포의 기능도 현저히 저하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면역 시스템이 오작동을 일으켜 자신의 조직을 공격하는 자가 면역 질환의 위험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면역력 저하는 단순한 감기나 독감에도 취약해지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젊었을 때는 가볍게 앓고 지나갔던 질병이 이제는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상황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절한 영양 섭취와 운동, 충분한 수면만으로도 면역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위장관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70세가 되면 위산의 분비가 급격히 감소하고 장내 미생물의 다양성도 크게 줄어듭니다. 이는 마치 비옥했던 토양이 메마르고 황폐화되는 것과 같은 현상입니다. 장내 환경의 변화는 영양 흡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식사 방식을 완전히 바꿔야 합니다. 한 번에 많은 양을 먹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발효식품이나 유산균이 풍부한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로 중요한 것은 수면의 질 저하입니다. 70세 이후에는 깊은 수면인 렘 수면의 비율이 크게 줄어들고 수면의 분절화가 심해집니다. 밤에 자주 깨고 낮잠이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수면각성 주기가 무너지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 패턴의 변화는 단순한 피로감을 넘어서는 문제를 일으킵니다. 수면 중에 이루어지는 신체의 회복과 재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면역력 저하, 인지기능 감소, 호르몬 불균형 등 다양한 건강 문제가 연쇄적으로 발생합니다. 수면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접근이 필요합니다. 밤잠이 줄어든 만큼 낮잠으로 보충하는 것은 좋지만 오후 늦은 시간의 낮잠은 피해야 합니다. 또한 취침 시간을 최대한 규칙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곱 번째는 인지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70세 이후에는 뇌의 시냅스 연결이 빠르게 감소하고 뇌 혈류량도 줄어듭니다. 특히 해마라고 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뇌 영역의 위축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이는 마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가 조금씩 망가지는 것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드시 치매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뇌도 근육처럼 사용할수록 발달하고 방치할수록 퇴화합니다. 단순히 퍼즐이나 바둑만 두는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배우는 활동이 더 효과적입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춤을 배우는 것이 뇌를 자극하는데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여덟 번째는 감각 기능의 급격한 저하입니다. 시력, 청력, 미각, 후각 등 모든 감각이 한꺼번에 무뎌지기 시작합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심각한 안전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음식이 상한 것을 못 느끼거나 가스 누출을 못 막거나 위험한 소리를 못 듣는 등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감각 기능의 저하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지만 보완할 수는 있습니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시력과 청력을 체크하고 필요한 경우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정 내 안전장치를 보강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8가지 변화들이 한꺼번에 찾아온다고 해서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적절한 대처만 있다면 충분히 관리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규칙적으로 식사하며 적절한 운동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여기에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려는 자세를 갖추면 더욱 좋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보다 평균 5년 더 길다고 합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새로운 방식이 필요합니다. 70세 이전의 스트레스가 주로 일이나 가정에서 오는 것이었다면 이후의 스트레스는 건강과 고독에 대한 불안에서 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요가와 같은 마음 수련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목적 의식입니다.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손주들의 성장을 지켜보고 싶다든가 평생 하고 싶었던 취미를 즐기고 싶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목표가 있을 때 삶의 의지가 더욱 강해집니다. 이제 우리는 70세 이후의 신체 변화에 대해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들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들을 현명하게 받아들이고 대처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의료 기술의 활용도 달라져야 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정기 검진의 주기를 더 짧게 가져가되 검사 항목은 더욱 세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혈관 건강, 골밀도, 근육량 등을 정기적으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라도 조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건강 관리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영양 보충에 대한 접근도 새로워져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비타민 D, 칼슘 등의 흡수율이 떨어지므로 이에 대한 보충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분별한 영양제 복용은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특히 복용 중인 약물과의 상호작용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환경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70세 이후에는 체온 조절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므로 실내 온도와 습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한여름과 겨울에는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1822도, 습도는 4060%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낙상 예방을 위한 환경 정비도 필수적입니다. 집 안의 모든 공간에 충분한 조명을 설치하고 욕실에는 미끄럼 방지 매트와 손잡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게 늘어진 전선이나 헐거운 카펫과 같은 위험 요소들도 미리 제거해야 합니다. 이러한 모든 변화와 대처 방안들을 한 번에 실천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 매일 10분씩 걷기를 시작하고 일주일에 한 가지씩 새로운 음식을 시도해보는 것처럼 작은 변화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는 때로는 두렵고 힘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끝없는 배움과 성장의 여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70세, 80세가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찾아오는 변화들, 이제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운 도전의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노후는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변화를 이해하고 적응하며 자신만의 방식으로 행복을 만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 과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70세 이후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8가지 중요한 변화들과 이에 대한 현명한 대처법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몸의 변화는 마치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며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한다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우신 내용 중에서 단 한 가지만 실천하신다면 매일 10분이라도 걷기를 추천드립니다. 걷기는 근력 유지, 혈액순환 개선, 뇌 건강 증진까지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점차 다른 것들도 하나씩 더해 가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아직도 많은 가능성으로 가득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신 경험과 지혜는 여러분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이제는 그 지혜에 건강관리라는 새로운 지혜를 더해 더욱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앞으로도 좋은 정보들을 계속해서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나이 들수록 더 건강해지는 사람들의 식사 습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마다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함께 나누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